예,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.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. 진짜 강합니다. 오늘은 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. 조정받는 듯 하다 지금 보세요. 또 20포인트가 올랐어요. 2970까지 다시 10시를 지나면서 상승세가 강해지는 흐름들로 우리 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그 가운데 섹터와 이제 종목 이야기가 훨씬 더 궁금한데요.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윤정식 바로자산 운용 상무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종목 비교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LG이노텍과 삼성전자인데요. 삼성전자는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. LG이노텍은 뭐 저평가 있죠.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저평가가 해소되는 건지가 관건인데요. LG이노텍부터 보면 LG이노텍은 어쨌든 뭐 IT 세트업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이쪽의 업황 동향들은 어떤가요?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좋으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전기전자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확산이 됩니다. 뭐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.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. 환율이 좀 떨어졌죠. 1분기가 1,450원 정도였는데요. 2분기에는 1,400원 초반까지 좀 떨어졌습니다.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.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 하회의 영향으로 잡혔는데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다른 수출 업체들도 마찬가지죠.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고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업체들 상당히 좀 잘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LG이노텍의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는 2분기 그리고 뭐 사실 3분기도 조금은 이 판매 둔화 아이폰 17이죠. 여기에 대한 판매 둔화 우려감까지 좀 겹쳐 있으면서 주가가 좀 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LG이노텍의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.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 다 같이 상승을 했는데 다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. 여기에서 좀 쉬었던 그런 이유들이 2분기, 3분기에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,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를 좀 눌러놓는 그런 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.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MSCI 한국지수에서도 편출 예상 종목 중에 또 하나죠. 이런 부분들까지 기관 수급에 있어서는 MSCI 한국 지수를 이 추종하는 그런 기관 펀드들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으로 수급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작용을 하고 있고 LG이노텍 그렇지만 뭐 계속 안 좋은 건 아닙니다. 26년도에 애플 라인업이 폴더블 폰이 추가가 되면서 카메라 모듈의 양적인 성장, 전체적으로 파는 모델 수 자체가 늘어납니다. 그러면 카메라 모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. 이런 부분들과 FC BGA 매출이 본격화가 된다라는 점, 26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점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좀 멀죠, 지금. 26년도면 25년도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연중이지만 상반기 쪽에 있는 연중이죠. 그래서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는 조금 더 쉬는 시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. 굉장히 긴 관점이다 그러면 하반기를 바라보셔도 되겠지만 지금 상반기 쪽 연중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IT 부품 세트 가전업체들이 약하죠. 중장기적인 매력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로 중립 혹은 비중 축소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. 삼성전자는요.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장세인데 삼성전자도 이제 좀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걸까요? 네, SK 하이닉스는 대선 이후에 많이 올랐죠. 한 20% 올랐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는 별로 못 올랐어요. 어제 오늘 오른 게 사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만큼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. 실적 컨센서스가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반도체가 좀 부진하다라는 이런 예상이 있으면서 2분기 영업이 6조 원 초반까지 나와 있습니다. 영업이 계속 떨어졌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눌러놨었는데, 삼성전자는 이제 3분기, 그리고 하반기를 좀 바라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우선 메모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. 메모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, 엔비디아에 다시 한번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도 남아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2분기 영업이익을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분기에 굉장히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요. 2분기에 거의 다 털고
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,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좀 비중 확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삼성전자는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고요. 네. IT 쪽 비교해봤습니다. 오늘 유망주도 한 종목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유망주는 카지노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. 요즘에 움직임들이 좋죠, 카지노가. 그중에 파라다이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뭐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.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입국자들이 늘어났고,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카지노거든요.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의 이 VIP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 모두 다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일본인 VIP 지표는 좋아요. 일본인 VIP 고객력이 상당히 좀 강하면서 2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죠. 중국인 VIP는 좀 약합니다. 아직까지는 좀 약한 그런 상황인데 중국 무비자가 시행이 되겠죠. 그래서 금년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여름 성수기도 앞두고 있고요. 그러면 중국이 아쉬운 상황에서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일본인만으로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여기에 중국이 추가가 된다라면 실적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. 그래서 여름 성수기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8월과 9월 정도를 기대한다라면 실적은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.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수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. 근데 3천선에서 훨씬 더 올라가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3천선에서 지수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외의 종목들, 지수를 확 끌어올렸었던 그런 섹터들 외의 종목들이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다라는 점. 이런 부분들도 뭐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파라다이스도 최근 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은근히 올라왔습니다. 11,000원대에서 14,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. 단기 목표가 가격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파라다이스가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왔죠. 한 10,000원, 11,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4,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. 단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차트를 사실 더 당겨보면은 고점이 훨씬 더 높죠. 뭐 18,000원도 보이고요. 그 이상도 보입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 우선 본다라면은 16,000원까지 우선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LG이노텍과 삼성전자 비교해서 삼성전자의 투자 매수 확대 의견을 주셨고요. 주목해볼 기업으로는 파라다이스를 살펴봤습니다.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